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토요일 이고은 박사님이 읽어주는 마음, 오늘도 우리 잘 따라가 보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네, 오늘 주제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미안한 주제인가 하는 생각도 미안하다. 했는데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공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부. 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공부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하기 싫던 공부가 사회에 나와서 살다 보면 또 경우에 따라서 간절해지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학 공부에 매우 집착하기도 하고요. 특히 영어에 아주 집착하죠. 네, 쉬라고 하면 영어 공부나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요? 예, 사람들이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네. 또 공부, 배움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가 우선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라는 소리가 참 싫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 공부가 필요하구나 스스로 느꼈을 때는 진짜 잘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려고 하니 또 어른이 돼서 집중하기가 힘들고 네. 다른 일들이 있고. 그 간절함이 좀 이르게 오면 좋은데 네. 그냥 해야 될 때는 간절하지 않다가 안 해도 될 땐 좀 간절해지고 그렇죠. 간절한 애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 거죠. 빠르게 처리 된달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무언가 좀 부족하다고 이 결핍을 느꼈을 때 그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네. 공부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본인이 관심 있거나 혹은 잘해야 하는 일의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공부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보충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비로소 생기는 거죠. 그중에서도 사람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 가장 불타는 순간이 있다는데요. 그때가 바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공부에 대해 간절해지는 게 더 맞는 얘기군요. 생이 얼마 안 남았네. 그리고 그때는 바쁘니까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맞아요. 이 짧은 단위의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험이 코앞에 닥치거나 해야 할 일에 마감이 다가왔을 때 사람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내게 되죠. 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마감 효과라고 해서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마감 효과가 발휘될 때 사람의 뇌는 여러 일에 쏟고 있었던 신경을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결핍 요소에 집중하게 된다고 해요. 네. 사람의 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코르티솔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코르티솔의 기능은 좀 많이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 뇌에서 인지와 감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자극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의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활성화되고 전체적인 뇌의 기능과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이 전전두엽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이 집행 기능을 하거든요. 이 집행 기능이 잘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이 결핍은요, 잠자고 있던 사람의 능력을 깨우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은 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 저 역시 미리미리 공부를 열심히 잘 하지 않나요? 결핍을 자주 느끼셔서 그래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미리미리 좀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좀 움직이는데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무언가가 생기면 이건 좀 미루고 있다가 닥치면 좀 하게 되는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리미리 하시는 편이죠. 네. 저 이렇게 코앞에도 그걸 많이 해봐가지고 시험이든 청소든 저는 그 진짜 딱 결핍이다 느꼈을 때 그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이 네. 생각이 좀 잠깐 들어서 예. 그것도 막 MBTI로 나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자 여러분 공부 얘기 오늘 하고 있습니다. 공부 얘기 솔깃하신가요? 아 무슨 공부야 하시나요? 아마 솔깃해야 될걸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노래 한 곡 듣고요. 미쳐버린 세상과 끝이 없는 어둠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So what should I do? 도깨물이 들어버린 감추려던 진실 지켜볼 순 없어. Now here we go. 멈추지 않아 포기는 없어. 모든 걸 버려도 세상이 막아도 Just doing my best. 용서는 없어. 정의를 위해서 맞서 싸우는 거야. 네, 오늘 마음 라디오는요. 공부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무슨 공부. 난 공부하려고만 하면 졸리던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맞아. 이상하게 책상 앞에만 앉으면 졸렸어요. 특히나 고3 때 제일 심했던 것 같아. 제일 공부해야 될 텐데. 대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좋은 학생들 있죠? 네, 많죠. 예. 많아요. 이걸 듣는 학생들 중에 좀 뜨끔한 학생들이 있으려나. 수업 시간에는 왜 이렇게 졸릴까요? 뭐 이유야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음. 학생일 때는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해소하려고 잠이 많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랄까요?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고3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예, 때는 안타깝죠. 아무래도 예. 늦게까지도 공부하고 자고 맞습니다. 물론 책상에서 졸긴 많이 졸았지만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네. 그만큼 잠을 자는 만큼 공부를 못한다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인 우리 학생들을 살펴보면 젊었을 때야말로 아침잠이 많으니까 네. 오전에 이 오전 수업을 해보면 졸고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 오전 오후에 그 애들이 졸고 있는 비율이 좀 달라요? 비슷하죠. 비슷한데요. 네. 또 오후는 네. 밥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좀 해요. 식곤증? 네. 이 교실에 아마도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네. 이런 해석이 좀 있어서 진짜요? 예, 재밌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쉴 때 산소는 들이키고 이제 이산화탄소는 내뱉잖아요. 네. 교실 같이 사방이 막혀 있고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했던데요.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점점 높이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관찰을 했대요. 네.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정도 농도가 짙어지자 졸기 시작했고 수치가 2500에 다다를 때는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자면 안 된다는 것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점심 때 조는 거, 이렇게 오후 시간에 조는 네. 건 점심을 많이 먹어서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있긴 있어요. 저도 밥 먹고 나서 졸릴 때가 많거든요. 혈당 스파크 온다면서 우리가 맞아. 그러잖아요. 네. 이 탄수화물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변하는데요. 이 포도당이 굉장히 많아지면 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죠. 이 인슐린이 우리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오렉신이라는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졸음과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네.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공부를 하려면 일단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되고 점심을 적당히 먹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과목이 바뀌어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마다 항상 하신 얘기가 창문 열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일어나서 생각하면 창문 열라고 선생님들 근무 환경 참 교실이 열악해요. 예, 맞아요. 열악해요. 지금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을까요? 네, 예. 맨날 창문 열라고. 맞아.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은 또 움직임을 최소화하잖아요. 되게 느릿느릿 그쵸. 일어나서 창문 열고. 우리가 그 점심 시간에는 밥을 먹은 게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쉬는 시간. 네, 쉬는 시간마다 먹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먹었죠.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런 공간에서 또 수업을 해주셔야 네. 하니까 선생님들도 되게 힘드셨겠다는 생각해요. 근데 먹는 우리는 그다지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흡수하는 시기라서 예, 먹은 거 돌아서면 이제 다시 배고프고. 아니 내가 안 먹고 친구가 먹고 있어도 그 냄새가 확 날 텐데 네. 서로가 그 냄새에 대해서는 되게 후각이 이제 둔해지는 거죠. 피로를 느낀다고 표현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새롭게 교실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은 냄새 난다 아주 그러고 많이 났을 거예요. 거기서 졸고 있는 우리는 뭐가 냄새 난다고 또 창문 열라 그런다고 툴툴거리죠. 추운데 잠 깨는데 맞아요. 그 청소년 시기에는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애들 공부한다고 못 자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주말에는 또 안 자요 빨리. 맞아요. 아 밤에 딴짓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빨리 자라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러긴 하지만 요즘은 아유 그래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는데 어릴 때는 좀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안 잘 때 네.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또 짜증 부리는 자녀 때문에 속을 많이 끓이시기도 하거든요. 네, 청소년기에는 특히 이 수면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멜라토닌이 어른보다 2시간 정도 늦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의 생체 시계가 어른보다 늦기 때문에 늦은 밤에 말똥말똥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죠. 출근 시간보다 2시간은 늦게 일어나야 되고 얘들은 예, 우리보다 늦게 자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네.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빨리 좀 자고 일찍 일어나지라는 얘기를 하면 네. 또 요런 과학적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요 얘기를 하면서 엄마 우리는 지금 그래서 늦게 빨리 잔대. 안 자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래 자연스러운 거래 이러니 답답하더라고요. 네. 좀 근데 딴짓을 하면서 늦게 자면 좀 속이 상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사실 청소년들이 유독 잠에 취약한 이유가 좀 공부하느라고 너무 적게 잔다. 이런 통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긴 해요. 우리 예. 아이들은 그죠? 네, 보통 초등학생은 9시간에서 11시간은 자야 된다 그러고요. 그렇게 많이. 네. 중학생은 8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고등학생은 7시간에서 9시간은 숙면을 취해줘야 성장과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는데 네. 실제 한국 초등학생의 수면 시간이 8시간 안팎이라고 하니까 네. 8시간 안팎이라고 해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충분히 자는 거 아닌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성장기에는 절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훨씬 이거보다 더 더 자야 되는. 예, 많이 주무시게 자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중학생도 많이 자야 되는데 보통 한국의 중학생은 7시간 안팎이고 고등학생은 5시간 안팎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못 자는 거죠. 맞아요. 이 공부 때문에 혹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간에 오히려 집중을 못 한다고 하니까 아이러니다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또 요즘 청소년들은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잠을 좀 자라라고 해도 딴짓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잠 안 자고 딴짓을 하죠. 예, 그래서 잔소리 하시게 되잖아요. 쉴 때 좀 쉬면 좋겠는데. 네, 밤에 잘 자도록 좀 이르게 교육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해요. 난 예.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잘 안 돼. 네,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런 미션이 주어진다면 초저녁부터 스마트폰을 다 걷어서 엄마 거까지 아빠 네. 거까지 모두 전원을 끄고 책을 보든 뭐 얘기를 하든 이렇게 잠을 자는 것 이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성장기의 애들은 밤에 뭘 먹으려고 하는데 네. 이 습관이 들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밤에 야식을 야식. 먹게 되면 충분한 수면을 네. 취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7시, 8시 이후에 혹은 야자 다녀와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 이외에는 입에 대지 않도록 하는 습관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공부 얘기하다 보니까 잠 얘기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네요. 우리 아이들은 잠을 잘 자는 것이 또 공부를 잘하게 되는 비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요. 퀴즈 하나 내주시겠어요? 네. 퀴즈 나갑니다. 네. 다음 중
초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1번 체육, 2번 음악, 3번 수학. 초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보기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네, 1번 체육, 2번 음악, 3번 수학. 저는 초등학교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엄청 이 과목이 싫었습니다. 사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싫었기 때문에 계속 싫은 거래요. 아, 그래요? 네. 난 초등학교 때 몰랐는데 초등학교 때는 사실 다른 과목이 좀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 셋 중에. 근데 그렇구나. 고등학교 가니까 정말 힘들더군요. 네.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선생님 이거 어떠셨어요? 이 과목.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과목이에요. 예. 싫지 않았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네.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답변이 아이고. 다르구나. 자, 여러분 샵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맞춰주세요. 1번, 2번, 3번 번호만 쓰셔도 돼요. 공부 말만 들었지 어떻게 공부 답답했지 형들 믿고 이 노래만 나 외우면 너는 살려 종이 수학은 이걸로 끝나 땐 공식 M 가려 A 풀 B 과다전 M A 풀 M B 과려 A 풀 B 과다 제곱은 A 제곱 풀 2AB 풀 B 제곱 절대 잊지 마 과려 A 마이너 B 과다 제곱은 A 제곱 마이너 2AB 풀 B 제곱 과려 A 풀 B 과다 과려 A 마이너 B 과다전 A 제곱 마이너 B 제곱 과려 AX 풀 B 과다 과려 CX 풀 D 과다는 ACX 제곱 풀 과려 AD 풀 B 과다 X 풀 B 과려 AX 마이너 B 과다 과려 CX 마이너 D 과다는 ACX 제곱 마이너 과려 AD 풀 B 과다 X 풀 B 야뭔 소린지 모르게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공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3부 시간에 내드렸던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체육, 음악, 수학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였는데 정답은 뭡니까, 선생님? 네, 정답은 3번 수학입니다. 수학이요. 네, 수학을 어려워한다고 해요. 근데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 네. 중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고 물었더니 한 5천 명 가까운 중학생들이 네. 한국사가 어렵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한국사가 좀 변화도 있고 이해도 어렵고 외울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회 과목이 어렵다고 했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다시 수학으로 수학.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는 수학이 그렇게 어렵다고 안 느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초등학생 수학 문제는 우리 때랑 다르죠. 뭐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워낙에 그 중요도가 높아지다 보니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아주 문제도 되게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네. 배울 때 했던 거랑은 못 좀 풀겠어요. 물어보는데 이모, 고모 이거 뭐야 하는데 저는 이제 답지를 보면서 아니 뭐 생각을 좀 해서 막 얘기해야 되는 네, 그런 그럼요. 문제들도 많고. 문해력이 요구되는 네, 수학 문제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렵죠. 저는 초등학교 때 체육이 쉽지 않았어요. 그건 적성이나 네. 그런 활동이 좀 맞지 않으면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기 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뜀틀이 안 돼서 뜀틀 아직도 못 하겠어요. 저도 못해요. 네, 뜀틀이 아무리 해도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저는. 뜀틀은 안 넘어가고 네. 거기 위에 타 있죠. 네, 가로면은 뛰는데 세로로 되어 있으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층계가 높아질수록 두려움이. 번뇌가 올라가요. 그래서 무서웠던. 안 되겠더라고요. 또 뜀틀 공포 네, 있습니다. 아시는 분을 또 만났네요. 예. 정말 뜀틀을 제대로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저는 이 철봉에 매달려서 이렇게 돌려본 적도 없어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구나. 저 한 바퀴 그건 못 돌아요. 했는데. 네. 그건 했는데 뜀틀은 안 되더라고요. 평생 저 체육이 있어서 제가 그 그래서 과목을 뭔가 좀
개정할 필요가 있네요. 띠임트를 개정하든지 그래요? 예, 철봉을 개정하든지. 저 같은 아이들이 많으면 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은 어려웠던 과목이 뭐였나요? 초등학교 때 어려웠던 과목. 뭐 음악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있죠? 그죠? 예, 그럼요. 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부를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똑똑해지고 그래서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 맞죠? 네, 의무 교육이 왜 있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배운다 이 의미가 큰데요. 네. 공부하는 사람의 두뇌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이 정보들을 기존의 기억들과 연결하면서 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데요. 네.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의욕이 상승하기도 하고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학창 시절 이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물론 모든 과목이 쉽지는 않지만 특히 말씀드린 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수포자라는 맞아. 표현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표현이죠. 수포자.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그렇게 어려워하는 수학이 사실은 우리 두뇌 발달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이 영국에서는 사실 수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를 16살 이후로는 선택 과목으로 바꾸거든요. 우리는 수학이 필수지만 네. 이들은 이제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면요. 수학 공부를 16살 이후로도 필수 과목으로 두고 계속 공부한 학생들이 네.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추론이나 문제 해결,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이 훨씬 좀 더 뛰어나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뭐 수학뿐만 아니라 외국어 공부도 매우 좋거든요. 네. 네, 사람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요. 외국어를 습득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학습 기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회백질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 회백질 밀도가 높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들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 공부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우리가 이 미련을 남겨서 네. 그죠? 예, 시간만 나면 영어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취미로 조금씩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바람직한 하나의 선택이다. 네.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이 뇌세포를 자꾸 써주면 네. 평소에 쓰는 그 머리까지 향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여행 갈 때 아니면 언제 영어 쓸 일이 있겠어 하지만 내 뇌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네, 그럼요. 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 방법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유, 좋은 방법 알면 저도 쓸 텐데 이 학습 능력 향상에는 신체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이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거 좀 예. 특이하죠? 예상 바뀐데. 네, 사실 공부할 때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신체 활동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뇌 자체의 자극뿐 아니라 신체에서 생성되는 정보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신경 펩타이드 이것과 그리고 신체 전반의 세포에서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이 반응을 하는데요. 네. 이 두 물질은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통제하기도 해요. 신체를 움직이면 우리 뇌에 더 많은 에너지와 산소가 공급돼서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를 자라나게 해서요. 기억력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좀 넓은 연구 결과를 제가 보면 치매 방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뭘까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를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고스톱을 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 운동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라는 거죠. 비만 아동 한 170명 정도를 운동하지 않은 집단 그리고 20분간 운동한 집단 그리고 40분간 운동한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운동을 많이 한 집단일수록 성취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수업 시간
이 있기 전에 수학 시간이겠죠? 예, 네. 수학 시간 전에 체육 시간을 좀 배치를 해줬더니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갔다는 연구 오. 결과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어. 이 청소년 시기에는 특히 신체 활동이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11살부터 한 13살 정도까지의 청소년을 분석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져서 학교 생활도 더 활발하게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안쓰러워요. 네. 네.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때는 체육 시간이 거의 없고 그렇죠. 자율 시간으로 네. 대체해서 늘 그냥 교실에 공부. 앉아 있기만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안 좋은 방법이었다는 생각을 음. 지금 합니다. 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우리 애들이 운동량이 안 훨씬 움직이죠. 줄어들잖아요. 네, 맞아요. 줄었잖아요. 네. 그런 점 좀 안쓰러운데 신체 활동 말고도 음식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도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특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연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천장이 높은 장소일수록 창의력이 높아지고 천장이 조금 낮은 곳이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도 있으니까 아이의 방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또한 햇빛이 잘 드는 공간 그리고 한쪽이라도 벽면이 있는 자리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줘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좀 구석으로 몰아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밖에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뭐 상식선에서 아실 법해요. 뭐 블루베리, 강황, 발효식품, 녹색, 채소 뭐 이런 것들이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편식하지 않도록 골고루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시험 기간 대부분 끝난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말고사까지 시험 기간만 되면 희한하게 제가 원래는 그런 인문사회 쪽 책을 안 읽다가 갑자기 인문사회 책까지도 재밌어지는. 맞아요. 네, 저는 신문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시험 기간 되면. 참 신기하죠. 네. 고3 때는 더욱더 막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책들 막 재밌게 느껴지고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시험 기간만 되면 공부 빼고 다 재밌다. 우리 학생들도 다 하는 얘기인데요. 대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생각해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사회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감이 가까울수록 일 생각은 못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괜히 소설책 보고 싶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지루하거나 좀 불편해서 보지 않는 뉴스도 그때부터는 재밌어서 좀 챙겨보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밀어놨던 책상 정리하고 맞아요. 그랬었어. 예, 공부하러 들어가서 책상 정리했네요. 옷장 정리한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도 해요. 반대하는 걸 더 많이 끌게 된다. 예. 확실히 심리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리액턴스 효과라고 해서 청개구리 이 심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시험 공부는 늦어도 2주 전에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네. 2주 전이면 2주 전에 나는 하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네. 2주 전에 정말 시험 공부만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걸 겸해서 시험에 대한 걱정을 시작하는지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시험 공부인지 시험 공부 걱정인지. 네. 야, 이거 이거- 예리하다. 네, 이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네. 또 제가 학생들에게 한 번씩 하는 얘기는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이거 공부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보통 이런 뭐 영상 강의라든지 혹은 강의를 한번 들으면 그걸 다 섭렵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책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신만의 어떤 패턴을 좀 찾아서요. 공부 노하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네. 때로는 좀 벼락치기 스타일이 나한테 맞구나 싶으시면 그만큼의 시간으로 나의 패턴을 찾으시면 되고 나는 벼락치기만 하면 시험을 망치는 것 같다. 불안 수치가 높아서 좀 빨리 네. 시작을 해야 된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공부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어떤 삶의 무게인가 싶어지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는 즐길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서 사는 게 성공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공부.
이때는 딱 과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도 있는데 즐길 수 있는 공부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즐길 수 있는 공부를 하면서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코너 속의 코너.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네.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네. 2022년에 개봉했던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아, 최민식 씨가 맞아요. 나왔던 영화 맞죠? 그 남자 배우가 어린 남자 배우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한지우. 아, 그분 이름이 네, 김동희 배우예요. 김동희 배우. 네, 맞아요. 네. 지우 학생이었죠. 이 최민식 배우가 주인공인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죠. 이분이 네. 탈북한 천재 수학자였고 성함이 이학성 선생님이었어요. 네. 이 신분과 사연을 숨기고 영재고였거든요. 네. 영재들이 공부하는 자사고의 경비원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체를 의심하게 된 학생 한 명, 이 지우였어요. 김동희 배우가 네.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조르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두 사람이 큰 칠판에서 막 이런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재밌었지만 수학 정보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네. 나이를 초월한 어떤 우정을 나누는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학성이었던 이 최민식 배우가 탈북한 이유가 흥미로운데요. 저는 이게 되게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뭐였지? 전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이유가. 네, 이 수학 공식이라는 것이 너무 대단한데 이것을 본인이 있었던 사회에서는 무기 제조에 이용이 되는 것이 싫어서 탈북을 했고 그런데 또 남한에 왔더니 이 수학 공식이라는 것들이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어떤 수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한 환멸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수단인가 목적인가 이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네. 명대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틀린 질문에선 옳은 답이 나올 수 없어. 답을 맞추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진짜 제가 못했던 게 그거잖아요. 수학 답은 진짜 안 찾아지더라고. 아, 근데 이런 그 수학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면 그 수학의 매력이 저렇게 있구나. 네. 아, 그래서 저 매력을 난 잘 모르고 못 느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답이 있는 걸 찾아가는 매력. 네. 그리고 그 과정이 여러모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도 좀 놀랐고 네. 저는 이제 대학에 와서 좀 길게 공부를 해보니까 수학이 참 중요했다라는 것이 사회과학도 인문과학도 다 네. 과학인데 네. 이 과학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언어가 바로 수학이더라고요. 예, 이 통계의 어떤 결과값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세계 공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수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네. 표현을 해드렸던 게 더 열심히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적성이 그건 아니었는지 그냥 해야 되는 것만 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접근이 안 된 것도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단으로만 썼죠. 예, 예. 또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느낌이 없어서 네. 크고 나서 알게 되니까 아, 그랬었구나. 아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도 즐거운 얘기 재밌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요. 5월 5일의 크리미널 피처링 나상현이에요.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저는 내일 또 옵니다. 아니 그렇게 긴 세월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달라져요. 아직 그런 건 모르겠고 방법 있다면서요. 방법 있다며. 나 좀 기대도 될까. 어지러운 마음이 쓰러질걸. 그럴까봐 겁나서 난 또 눈을 감아 떠올려온 너를 입에 담아서 잠깐만 stop. 우리가 이래서는 그랬잖아. 서로가 말했었잖아. 쉬운 마음에 흔들린 나의 마음은 해로운 걸. 하루 3번까지만은 될까. 그건 뭐가 다른데 원래 그랬잖아. 왜 이래. 아주 잠깐만이라도 될까. 그건 뭐가 다른데 원래 그랬잖아. 왜 이래. 거저만 가는
요즘 따라